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매일 마시는 한 스푼의 기름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늘려준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맛있게 먹으면서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요. 실제로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바로 이런 비밀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에서는 주민 3명 중 1명이 90세를 넘기고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에서는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계 평균의 10배에 달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분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제가 직접 지중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던 게 뭔지 아세요? 95세 할아버지가 매일 3km씩 자전거를 타고 시장을 다니시고 90세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올리브 농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매일 올리브유 한 스푼이었습니다. 시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3가지가 있죠. 치매, 심장병, 그리고 무기력한 노년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올리브유는 이 3가지 모두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천연의약품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정말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실 거예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올리브유가 어떻게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심지어 관절염 통증까지 줄여주는 기적 같은 일을 하는지 최신 과학 연구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놀라운 효과를 안전하고 맛있게 누릴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올리브유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리 눌러주시고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올리브유를 그냥 비싼 기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서양 음식에나 쓰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올리브유는 인류 문명과 함께 발전해온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무려 8,000년 전 지금의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처음 올리브 나무가 재배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올리브 나무를 생명의 나무, 불멸의 나무라고 불러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올리브 나무는 수명이 무려 1000년이 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열매는 영양이 풍부해서 생존에 필수적이었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올리브와 관련된 이야기가 무려 140번 이상 등장해요. 가장 유명한 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죠. 40일간 비가 내린 후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게 바로 올리브 가지였어요. 이건 단순히 물이 빠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생명이 다시 시작된다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거죠. 고대 그리스로 가보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올리브유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들이 내린 선물, 흐르는 황금이라고 여겼어요.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올리브 나무였고요.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도 우승자들에게 금메달 대신 올리브 화관을 씌워줬어요. 왜냐하면 올리브가 금보다 더 귀중한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은 경기 전에 온몸에 올리브유를 발랐는데 이게 근육을 보호하고 부상을 예방한다고 믿었어요. 현재의 스포츠 마사지 오일의 원조인 셈이죠. 로마 시대에는 더욱 발전했죠. 로마인들은 올리브유를 음식뿐만 아니라 약으로, 화장품으로, 심지어 등불 기름으로까지 사용했어요. 특히 귀족 여성들은 올리브유로 얼굴 마사지를 하고 머리카락에 발라서 윤기를 냈다고 해요. 지금의 헤어 에센스나 페이스 오일의 원조인 셈이죠. 클레오파트라가 절세미인으로 유명한 이유 중 하나도 매일 올리브유로 전신 마사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예요. 이런 전통이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전 세계 장수 지역과의 연관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들을 블루존이라고 명명했어요. 총 5개 지역인데 그중 3곳이 바로 지중해 연안이에요.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그리고 스페인 일부 지역이죠. 이카리아 섬을 자세히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인구 8,500명 중에서 100세 이상이 71명이에요. 이는 미국 평균보다 10배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의 건강 상태예요.
제가 직접 만나본 97세 야니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올리브유 한 스푼을 꿀에 섞어서 드세요. 점심에는 텃밭에서 기른 토마토, 오이, 양파로 만든 그리스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서 드시고 저녁에는 지중해에서 잡은 생선을 올리브유에 구워서 드시죠. 하루 올리브유 섭취량이 무려 4-5스푼에 달해요. 사르디니아의 100세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할머니는 70년째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드시고 계세요. 빵에 발라서도 드시고 파스타에도 뿌리고 심지어 상처가 나면 올리브유를 발라서 치료하기도 해요. 올리브유는 내 몸의 기름칠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이 얼마나 건강하실까요? 통계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은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치매 발생률은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 당뇨병 발생률은 세계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며 우울증 발병률은 세계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의 실제 건강 상태예요. 90세가 넘어서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관절이 유연하고 피부에 윤기가 나세요. 제가 직접 만나본 이카리아 섬의 101세 마리아 할머니는 올리브유 덕분에 내 혈관이 20대처럼 부드러워라고 하시더라고요. 과학이 증명한 지중해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최근 하버드 의대에서 30년간 12만 명을 추적조사한 연구에서도 이런 전통의 과학적 근거가 명확히 드러났어요. 매일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의 사망률이 14% 낮았고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19%나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액체 황금, 액체 보약, 지중해의 만능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올리브유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 걸까요? 다른 기름들, 예를 들어 참기름이나 들기름, 아니면 코코넛 오일과는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바로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올리브유의 놀라운 성분들과 우리 몸에 미치는 과학적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들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궁금하셨을 부분이 나왔어요. 앞에서 올리브유 이야기 들으시면서 정말 그렇게 좋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드셨을 텐데요. 이제 세계 최고의 의학 연구기관들이 밝혀낸 확실한 과학적 증거들을 보여드릴게요. 올리브유는 왜 다른 기름들과 다를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쓰시는 콩기름, 옥수수 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과 올리브유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올리브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성분 구성에 있어요. 올리브유의 73%가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올레산이 바로 올리브유를 기적의 기름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다른 식용유들을 보면 어떨까요? 콩기름은 리놀레산이 주성분이고 참기름도 여러 지방산이 섞여 있어요. 하지만 올리브유처럼 몸에 좋은 올레산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기름은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 혹시 PREDIMED 연구 들어보셨어요? 이건 스페인에서 무려 7,447명을 대상으로 거의 5년 동안 진행된 엄청난 규모의 연구인데요. 의학계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연구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는지 아세요? 너무 결과가 확실해서 예정보다 2년이나 일찍 중단했을 정도예요. 더 이상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3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4큰술을, 두 번째 그룹은 매일 견과류 한 줌을 챙겨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일반적인 저지방 식단을 따르게 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올리브유를 드신 그룹은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나 줄어들었어요. 뇌졸중은 39%, 심근경색은 20% 줄어들었고요. 특히 놀라운 건 이런 효과가 단 1년 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연구가 또 있어요. 2022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하버드 대학교 연구는 정말 스케일이 달라요. 무려 92,383명을 28년 동안 추적했거든요. 결과를 보면 매일 올리브유를 반 큰술 이상 드신 분들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4%나 낮았어요. 전체 사망률도 19% 낮았고요.
특히 버터나 마가린 대신 올리브유를 쓰신 분들은 효과가 더욱 뚜렷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이 수도관에 녹이 슬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특히 이 LDL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만들죠. 그런데 올리브유의 올레산은 마치 수도관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요.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관의 염증도 줄여줘요. 그래서 혈관이 탄력적이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실제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수축기 4에서 6mmHg, 이완기 2에서 3mmHg 정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치매 얘기를 해볼까요? 프랑스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7,625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올리브유를 정기적으로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1%나 낮았어요. 경도인지장애 발생률도 35% 낮았고 기억력 저하 속도도 현저히 느렸어요. 올리브유가 왜 뇌에 좋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뇌혈관 보호예요. 우리 뇌는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이거든요. 올리브유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당연히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항염증 효과예요. 뇌의 만성염증이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올리브유의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여줘요. 세 번째가 가장 놀라운데요. 미국 템플 대학교에서 발견한 건데 올리브유의 올레오칸탈이 뇌에 쌓이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그러니까 치매의 원인 물질을 실제로 분해한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이긴 하지만 올리브유를 섭취한 쥐들은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좋았고 뇌 속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60%나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만성염증에서 시작돼요. 관절염,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암까지도 말이에요.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정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을 천연 이부프로펜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거든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3큰술 반에 들어있는 올레오칸탈의 항염 효과가 이부프로펜 200mg의 10% 수준이라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져요. 실제로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매일 올리브유를 드신 분들의 혈중 염증 마커가 평균 30%나 감소했어요. 올리브유에는 비타민이 뿐만 아니라 30여 종의 폴리페놀 화합물이 들어있어요. 하이드록시타이로솔은 비타민C보다 10배 강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고 올레오로페인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 희소식이에요. 그리스 대학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58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연구한 결과 매일 올리브유 3큰술을 드신 분들의 관절 통증이 38%나 줄어들었어요. 관절이 뻣뻣한 시간도 56%나 단축됐고요. 스페인에서 2년간 진행된 연구를 보면 올리브유를 많이 드신 여성분들의 골밀도 감소율이 현저히 낮았어요. 특히 척추와 대퇴골 부위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고 골절 위험도 23% 줄어들었어요. 최근 연구에서 장 건강이 수면과 직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올리브유는 장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여줘요. 이탈리아에서 만성 변비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1큰술을 드셨더니 2주 후에 82%의 환자분들이 배변 활동이 개선됐어요. 4주 후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회복하셨어요. 최근 스페인 연구진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올리브유 섭취가 유익한 장내 세균은 늘리고 염증성 세균은 줄인다는 거예요. 장 점막도 보호해서 장 누수 증후군도 예방해줘요. 자, 이제 올리브유의 놀라운 건강 효과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걸로 알아도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다음에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가장 실용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거든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은 분들과는 다른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오늘 제대로 배워가셔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최근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올리브유의 적정 섭취량이 밝혀졌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하루 2큰술 약 25ml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서는 하루 반 큰술만으로도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반면 지중해 식단에 대한 연구들은 하루 하나나 2큰술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맞춤 권장량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하는 분들은 하루에 1큰술 15ml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몸에 잘 맞는다고 느끼신다면 하루 1.5에서 2큰술 20에서 25ml까지 늘려보세요. 가장 중요한 점, 아무리 몸에 좋은 올리브유라도 하루 2큰술 반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스틱형 올리브유로 말하면 하루 하나에서 2개 정도가 딱 적당해요. 이 정도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건강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올리브유도 결국 지방이니까 과다 섭취하면 한 큰술당 120칼로리의 추가 칼로리가 생기고 체중 증가나 소화 불량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기름 사용량을 줄이면서 올리브유로 바꿔가시는 게 좋아요. 지중해 장수 마을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아침에 올리브유를 드세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도 맞는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리브유를 한두 큰술 드시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밤새 비어있던 위벽에 올리브유가 보호막을 만들어줘서 하루 종일 위산으로부터 위를 지켜줘요. 담즙 분비를 도와 지방 소화가 원활해져서 속이 편안해집니다. 장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해줘서 자연스럽게 변비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로 인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올리브유를 드실 때는 우리 몸이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1주차 매일 아침 반 큰술 7ml부터 시작해보세요. 2주차 우리 몸이 적응했다면 매일 아침 한 큰술 15ml로 양을 늘려보세요. 3주차 이후 하루 총 1.52큰술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올 수 있으니 꼭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는 걸 잊지 마세요. 올리브유를 가장 맛있고 자연스럽게 드시는 방법은 역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환상의 조합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토마토와 올리브유 항암 효과 높이기.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성분인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암을 예방하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리코펜은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34배나 높아져요. 토마토를 익혀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당근과 올리브유 눈 건강 지키기.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시력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무려 15배나 늘어난다고 하니 당근을 볶아 드실 때 꼭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세 번째, 시금치와 올리브유 시력 보호하기.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루테인 흡수율이 5배나 높아져요. 시금치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마늘과 올리브유 염증 억제하기.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알리신의 효능이 더욱 강해져서 우리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을 올리브유에 볶아서 요리 재료로 활용해 보세요.
고혈압 환자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PREDIMED 연구에서 혈압이 수축기 7mm Hg, 이완기 5mm Hg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입증됐어요. 효과는 섭취 시작 후 3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권장량인 2큰술을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 드시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위장 건강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고, 저녁에 드시면 잠자는 동안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올리브유를 드실 때 샐러드나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 올리브유의 장점을 살리고 싶다면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을 활용해 보세요. 올리브유 본연의 맛을 즐기면서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신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올리브유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올리브유 섭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 스페인 당뇨병 연구소의 최신 연구를 보면 식사 30분 전에 올리브유 1큰술을 드시면 식후 혈당이 20%나 낮아져요. 인슐린 민감성도 15% 개선되고 당화 혈색소도 0.3% 감소했어요. 올리브유도 칼로리가 있으니까 총 칼로리 계산에 꼭 포함시키세요. 혈당 측정을 더 자주 하면서 변화를 관찰하시고 당뇨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방간 환자분들, 이탈리아 간연구소의 놀라운 발견인데요.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걸 억제한다는 거예요. 12주 섭취 후에 간효소 수치가 정상화되고 지방간이 개선된 비율이 68%나 됐어요. 권장 방법으로는 하루 1.5큰술 이내로 제한하세요. 다른 지방 섭취는 최대한 줄이시고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로 꼭 확인하세요. 관절염 환자분들을 위한 항염 프로그램, 그리스 류마티스 학회 연구를 보면 3개월 꾸준히 드신 후에 관절 통증이 40% 줄고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시간도 60% 줄어들었어요. 진통제 사용량도 30% 줄었고요. 올리브유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총 2큰술을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드셔보세요. 아침 공복에 1큰술, 밤새 비어있던 위를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녁 샐러드에 1큰술, 채소의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주고 잠자는 동안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올리브유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오메가3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는 착한 지방인데요. 올리브유의 항염 효과와 시너지를 내서 몸속 염증 관리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줍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세요. 주의해야 할 분들과 부작용 예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담낭 질환 환자분들 매우 주의하세요. 담낭염이나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갑작스런 지방 섭취가 담낭을 갑자기 수축시켜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한다면 하루 반 큰술부터 매우 천천히 늘려가세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있으신 분들, 공복에 드시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세요. 빈속에 기름을 드시면 위산 분비가 늘어나서 속쓰림이 악화될 수 있어요. 식사 중이나 후에 소량씩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혈액희석제 드시는 분들, 와파린 같은 혈액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올리브유의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INR 수치를 모니터링 하시고 의사와 긴밀하게 상담하세요. 드물지만 올리브유 알레르기도 있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부드러기, 가려움,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없는지 관찰하세요. 올리브유 품질을 유지하려면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온도는 18에서 22도가 적당해요.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사용 후에는 즉시 뚜껑을 닫아서 산소를 차단하세요.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다 드세요. 자, 이제 올리브유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셨어요. 하지만 시중에는 올리브유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가짜 제품도 많고 품질도 천차만별이고요.
다음에는 진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전문가 비법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올리브유 중에 무려 70%가 가짜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미국 UC 데이비스 대학교와 국제올리브협회의 공동 연구 결과인데 정말 놀랍죠? 그래서 오늘은 가짜 올리브유의 교묘한 속임수들과 진짜 좋은 제품을 찾는 전문가들만 아는 비법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이 되려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해요. 첫째, 산도 0.8% 이하. 이것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산도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좋은 올리브유라는 뜻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화학 처리 금지. 좋은 올리브유는 오직 물리적인 힘으로만 압착해야 합니다. 열이나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압력으로만 짜내야 올리브 본연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셋째, 풍미 테스트 통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전문가들이 맛, 향, 색을 꼼꼼하게 평가하는 까다로운 관능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선한 풀향, 과일향이 나는지 확인하는 거죠. 넷째, 24시간 내 압착. 올리브를 수확한 후 24시간 안에 바로 압착해야 올리브가 상하지 않고 신선한 상태 그대로의 맛과 영양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 제품들 중에는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퓨어나 라이트 올리브유의 정체를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화학 정제 과정을 거친 기름이에요. 올리브유 특유의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돼서 건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가장 흔한 속임수가 바로 원산지 세탁이에요. 메이드 인 이탈리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이탈리아에서 포장만 한 경우가 많아요. 진짜 올리브는 튀니지, 터키, 그리스에서 가져온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진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탈리아 올리브 또는 이탈리아에서 재배됨이라는 문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는 올리브가 이탈리아에서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원산지를 보호하는 DOP나 IGP 같은 인증 마크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이 마크들은 품질과 원산지를 보증해주는 믿을만한 표시입니다. 둘째,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제품 라벨에 구체적인 농장 이름이나 지역 이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지만 적혀 있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작은 정보들만 꼼꼼히 확인해도 훨씬 더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기름 혼합의 충격적 진실. UC 데이비스 연구에서 발견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를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호두기름이나 아보카도 오일까지 섞는 경우도 있고 색깔과 향을 맞추기 위해 인공 첨가물까지 사용해요. 혼합기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냉장고에 넣어보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저온에서 응고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한두 시간 정도 넣어두었을 때 덩어리가 지거나 하얗게 굳어진다면 진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직접 맛을 보세요. 좋은 올리브유는 약간의 쓴맛과 목 넘긴 후에 올라오는 매운맛이 느껴집니다. 이는 올리브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인 폴리페놀 때문인데요. 이 쓴맛과 매운맛이 강할수록 좋은 올리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향을 맡아보세요. 뚜껑을 열었을 때 신선한 플레음이나 풋사과 같은 과일 향이 나야 합니다. 오래된 올리브유에서는 찌든 냄새나 기름 냄새가 날 수 있으니 꼭 향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탈리아 올리브 농장에서 직접 배운 라벨 읽기의 달인이 꼭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 10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수확 연도를 확인하세요. 올리브유병에 반드시 수확 연도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확일로부터 2년 이내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압착 방법을 확인하세요. 퍼스트 콜드 프레스트 또는 콜드 엑스트랙션이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는 열을 가하지 않고 올리브 본연의 영양을 그대로 담아냈다는 뜻입니다. 셋째, 산도를 확인하세요. 산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0.3% 이하면 최고급이고 0.8% 이하면 좋은 품질의 올리브유입니다. 넷째, 병의 색깔을 보세요. 올리브유는 빛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두운 색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가격을 확인하세요. 올리브유는 생산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제품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섯째,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유기농 인증이나 DOP, IGP 같은 공신력 있는 인증 마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일곱째, 생산자 정보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농장 이름이나 회사명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수입업체를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수입업체인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홉째,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수확일로부터 2년 이내가 가장 신선합니다. 열째, 보관 방법을 확인하세요. 올바른 보관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지 보세요. 올리브유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10가지 방법만 기억하신다면 이제 진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절대 피해야 할 라벨들도 알아봐야겠죠? 시중에 판매되는 올리브유 중에는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용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함정들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라이트나 엑스트라 라이트라는 표기는 피하세요. 라이트는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올리브유를 고온에서 정제해서 맛과 향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올리브 본연의 좋은 영양소가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100% 퓨어라는 문구에 속지 마세요. 100% 퓨어 올리브유는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마케팅 문구입니다. 오히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정제된 올리브유를 섞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프롬 컨센트레이트라는 표기를 주의하세요. 올리브유는 압착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농축액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올리브유를 가공했다는 의미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원산지 표기가 애매한 제품은 피하세요. 이탈리아라고만 적혀있고 구체적인 농장이나 지역명이 없는 제품은 여러 나라의 올리브유를 섞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산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올리브유는 아닙니다. 이 4가지 팁만 잘 기억하셔도 이제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데 훨씬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이번엔 색깔과 맛으로 품질을 구별해 볼까요? 좋은 올리브유의 색깔은 첫째, 진한 녹색. 짙은 녹색 올리브유는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는 뜻입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풋풋한 풀향과 함께 약간의 쓴맛, 매운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황금색. 옅은 노란색에서 황금색을 띠는 올리브유도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맛을 내며 소화가 잘 되어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셋째, 연한 황색. 아주 연한 노란색 올리브유는 순하고 부드러워서 처음 올리브유를 드시는 분들께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한 녹색이나 황금색에 비해 영양 성분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색깔로는 첫째, 너무 투명한 색. 올리브유가 물처럼 투명하다면 열을 가해 정제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리브유의 좋은 영양소가 많이 파괴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탁한 색. 병 바닥에 침전물이 있거나 올리브유가 전체적으로 탁해 보인다면 불순물이 많거나 보관을 잘못해서 변질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올리브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테이스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 큰술을 입에 머금으세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혀 전체에 골고루 퍼뜨려 보세요. 둘째, 공기와 함께 살짝 들이마셔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리브유의 향이 입안 가득 퍼지도록 해보세요. 셋째, 삼킨 후에 목의 자극감을 확인해 보세요. 올리브유를 삼키고 난 뒤 목구멍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올리브유의 특징은 신선한 풀 냄새, 과일 향이 납니다. 약간의 쓴맛이 느껴지는데 이는 좋은 성분인 폴리페놀 때문입니다. 목을 넘길 때 약간의 자극감이나 매운맛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좋은 성분 때문입니다.
기름진 느낌보다는 상쾌하고 깨끗한 뒷맛이 납니다. 나쁜 올리브유의 특징으로는 아무 맛이나 냄새가 없거나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입안에서 과도하게 기름지거나 끈적한 느낌이 듭니다. 시큼한 맛이나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속 맛이나 플라스틱 냄새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스틱형 올리브유의 장점들을 보면 첫째, 산화 걱정이 전혀 없어요. 올리브유는 공기와 닿으면 쉽게 산화됩니다. 하지만 스틱형은 개봉과 동시에 한 번에 다 사용하기 때문에 산패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정량 섭취가 쉬워요. 스틱형은 보통 10에서 15ml로 만들어져 있어서 하루 권장량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죠. 셋째, 휴대가 간편해요. 여행이나 외식할 때도 가방에 쏙 넣어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넷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매번 새로운 스틱을 개봉하는 것과 같아서 항상 가장 신선한 올리브유를 드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위생적이에요. 큰 병에서 따르다 보면 입구가 오염될 위험이 있는데요. 스틱형은 한 번 쓰고 버림으로 위생적으로도 훨씬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원재료가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인지 꼭 확인하세요. 포장재가 빛을 제대로 차단하는지 보세요.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표기를 확인하세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의심해보세요. 올리브유를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리미엄급. 이 등급은 올리브유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 농장에서 생산되고 수확 후 4시간 이내에 바로 압착한 제품들입니다. 폴리페놀 함량이 250 이상으로 매우 높아 건강 효능이 뛰어납니다. 국제 품평회에서 상을 받은 제품들이 대부분 이 등급에 속합니다. 고급형 프리미엄급의 버금가는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DOP나 IGP 같은 공신력 있는 인증을 받았거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산도가 0.3% 이하로 매우 낮고 원산지 표기가 명확해서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실용형, 일상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은 등급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확실하고 산도가 0.8% 이하인 제품들을 고르시면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서 생산하고 올리브유의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 어두운 병에 포장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제품들로는 첫째, 500ml에 1만원 이하 하는 제품들입니다. 좋은 올리브유는 생산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제품은 품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 아니거나 다른 기름을 섞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원산지 표기가 모호한 제품들입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지역명이 없는 제품들은 여러 나라의 올리브유를 섞었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들입니다. 올리브유는 빛에 매우 약합니다.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되어 좋은 성분이 파괴되죠. 그래서 반드시 어두운색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긴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넷째, 유통기한이 3년 이상인 제품들입니다. 진짜 신선한 올리브유는 수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3년 이상이라면 그만큼 오래된 올리브유이거나 가공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올리브유 선택의 달인이 되셨어요. 하지만 좋은 제품을 샀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이 귀한 올리브유를 일상에서 어떻게 맛있게 활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실전 시간이 왔습니다. 좋은 올리브유를 골랐으니 이제 일상에서 맛있게 그리고 건강 효과를 최대한 얻으면서 드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제가 지중해 지역에서 직접 배워온 비법들도 함께 공개할게요.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기름을 그냥 먹는다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단계별 올리브유 적응법을 알려드릴게요. 1주차 따뜻하게 시작하기. 처음에는 올리브유의 맛과 향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반 컵에 올리브유 반 큰술을 넣어서 마셔보세요. 올리브유의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2주차 상큼하게 즐기기. 조금 익숙해졌다면 올리브유 반 큰술에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보세요. 레몬의 상큼함이 올리브유의 풍미를 더 좋게 만들어주고 영양소 흡수도 도와줍니다. 3주차 올리브유 그대로. 이제 올리브유 맛에 어느 정도 적응하셨을 거예요. 올리브유 한 큰술을 그대로 마시고 물 한 컵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몸이 올리브유를 받아들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4주차 이후 자연스럽게. 이 정도 단계까지 오셨다면 이제 올리브유를 굳이 물이나 다른 것에 섞지 않고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올리브유를 맛있게 즐기는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올리브유와 꿀 한 방울입니다. 올리브유를 드실 때 꿀 한 방울을 살짝 섞어 보세요. 꿀의 달콤함이 올리브유 특유의 맛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둘째, 올리브유와 레몬즙이에요. 올리브유에 레몬즙 몇 방울을 넣으면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좋습니다. 비타민C와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셋째, 올리브유와 빵 한 조각이에요.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법이죠. 바게트 같은 빵 한 조각을 올리브유에 푹 찍어 드셔보세요. 올리브유의 풍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엔 시니어 맞춤 황금 레시피들을 알려드릴게요. 1. 혈관 건강 지중해 샐러드. 이 레시피는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의 100세 할머니께서 직접 알려주신 비법이에요. 재료 방울토마토 10개, 오이 12개, 적양파 14개, 올리브유 3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굵은 소금 약간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법으로는 첫째, 재료를 손질해 주세요.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오이와 양파는 얇게 썰어 주세요. 둘째, 드레싱을 만들어 주세요.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 굵은 소금을 잘 섞어서 드레싱을 만들면 됩니다. 셋째, 모든 재료를 버무려 주세요. 썰어둔 야채에 드레싱을 골고루 뿌려서 10분 정도 재워두면 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율이 4배나 높아져요. 2. 관절 건강 마늘 올리브유. 그리스에서 배운 관절염 완화 레시피예요. 재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200ml, 마늘 5-6쪽, 로즈마리 2-3 줄기. 만드는 법은 첫째, 마늘을 편으로 썰어주세요. 둘째, 올리브유에 마늘과 로즈마리를 넣고 약불에서 10분간 끓여주세요. 셋째, 식혀서 냉장 보관하며 매일 한 큰술씩 드세요.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유의 올레오칸탈이 만나서 항염 효과가 배가 돼요. 3. 뇌 건강 견과류 올리브유. 치매 예방에 좋은 조합이에요. 재료는 올리브유 2큰술, 호두 서너 개, 아몬드 5-6개, 꿀 1티스푼. 만드는 법은 첫째, 견과류를 잘게 다져주세요. 둘째, 올리브유와 꿀을 섞어서 견과류에 뿌려주세요. 셋째, 아침 식사 후 디저트로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세요. 오메가3와 올레산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일상 요리에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볶음 요리의 황금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중약불 이하에서만 사용하세요. 엑스트라 버진은 발연점이 낮아요. 마지막에 한 큰술 더 추가하면 향이 살아나요. 마늘, 양파부터 볶아서 향을 우려낸 후 다른 재료를 넣으세요. 이번엔 국물 요리에서의 마무리 비법입니다. 된장찌개나 미역국을 끓이신 후에 올리브유 반 큰술만 살짝 넣어보세요. 첫째, 국물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올리브유의 부드러운 맛이 국물에 스며들어 짠맛은 줄이고 풍미는 한층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나트륨 흡수를 늦춰서 혈압에도 좋아요. 올리브유가 국물 속에 나트륨을 감싸줘서 우리 몸이 염분을 흡수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압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께 특히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져요. 국이나 찌개에 들어가는 채소에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채소의 좋은 영양소를 우리 몸이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무침 요리에도 한번 넣어보세요. 나물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 한 큰술에 들기름 반 큰술을 섞어서 사용해보세요. 올리브유의 부드러움과 들기름의 고소함이 어우러져서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는 나물 무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늘과 생강에는 염증을 줄이는 좋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물 무침에 갈아 넣으면 올리브유의 항염 효과와 시너지를 내서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나물의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많이 넣으셨다면 이제 소금 대신 레몬즙을 사용해 보세요. 레몬즙의 상큼함이 나물 맛을 살려주고 나트륨 섭취를 줄여서 훨씬 더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외식과 외출 시에는 스틱형 올리브유 챙겨가시면 언제 어디서든 올리브유를 드실 수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샐러드나 파스타를 드실 때 따로 스틱형 올리브유를 가져가서 뿌려 드셔보세요. 외식할 때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평소보다 식사가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스틱형 올리브유를 하루 한두 개씩 챙겨 드시면 장 건강과 소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식사하기 30분 전에 올리브유 한 스틱을 드시면 소화가 더 원활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운동 시작 30분 전에 올리브유를 한 스틱 드시면 올리브유가 좋은 에너지원이 되어 운동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응급상황 대처법이 있는데요.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변비가 심할 때? 갑자기 변비가 심해서 고생하신다면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2큰술을 드셔보세요. 올리브유가 장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해줘서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속이 쓰릴 때, 속이 쓰려서 불편할 때는 올리브유 1큰술을 드셔보세요. 올리브유가 위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줘서 위산의 공격을 막아주고 속 쓰림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목이 아플 때? 목이 칼칼하거나 아플 때 따뜻한 물에 올리브유와 꿀을 한두 큰술 타서 드셔보세요. 올리브유가 염증을 완화하고 목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유를 장기 보관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싱크대 아래나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올리브유를 개봉한 뒤에는 공기와의 접촉으로 인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선한 상태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섭취하시려면 개봉 후 6개월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오히려 굳어지면서 향과 맛이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작은 병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세요. 올리브유를 오래 두고 드실 예정이라면 큰 병에 담긴 것보다는 작은 병 여러 개에 나누어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병을 쓸 때마다 다른 병들이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서 산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질소 보관법을 활용하세요. 이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팁인데요.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난 뒤 병의 빈 공간에 질소 가스를 분사해서 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올리브유의 산화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보관 중이라면 다음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첫째, 색깔이 변했는지 확인하세요. 올리브유가 원래의 맑은 색을 잃고 탁해지거나 병 바닥에 침전물이 생겼다면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올리브유는 시간이 지나도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둘째, 냄새를 맡아보세요. 올리브유에서 신맛이나 퀴퀴한 기름 냄새가 난다면 산패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신선한 올리브유에서는 풀네음이나 과일 향이 납니다. 셋째, 점도를 확인하세요. 원래 올리브유는 부드럽게 흐르는 느낌입니다. 만약 올리브유의 점도가 끈적하게 변했다면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건강을 위해 바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별 맞춤 활용법을 소개해 드리자면 봄에는 냉이나 달래 같은 제철 봄나물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만들어 드세요. 겨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디톡스 샐러드에 올리브유 2큰술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차가운 스페인식 수프인 가스파초에 올리브유 1큰술을 넣어 드셔보세요. 여름 과일 샐러드에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려 먹으면 에어컨 바람에 건조해진 몸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버섯이나 견과류를 올리브유와 함께 볶아 드세요.
마늘을 함께 넣으면 항염 효과가 더해져서 환절기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수프에 올리브유를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 관절염 완화에 좋은 마늘 올리브유를 만들어 섭취하면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손자녀분들과 함께 요리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올리브유를 활용해서 브루스케타를 만들거나 건강한 샐러드 드레싱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지중해식 요리 문화를 알려주면서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관리를 하며 건강해지는 비결은 첫째, 아침마다 함께 올리브유 한 큰술씩 드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남편, 아내와 함께 올리브유 한 큰술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더욱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요리할 때 역할을 나눠서 올리브유를 활용하세요. 한 분은 재료를 다듬고 다른 한 분은 올리브유를 넣어서 요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보세요. 함께 요리하면 더 즐겁고 올리브유를 활용한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효과를 확인하세요. 올리브유 섭취를 시작하셨다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건강지표가 좋아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올리브유 섭취를 계속할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올리브유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올리브유가 단순히 요리용 기름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의약품이라는 걸 아셨죠? 5000년 전부터 지중해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하루 한두 큰술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심장병, 치매, 염증을 예방하세요. 둘째, 아침 공복 섭취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셋째, 진짜 제품을 고르는 안목을 기르세요. 넷째, 일상 요리에 자연스럽게 활용하세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드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올리브유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건강 정보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주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올리브유와 함께 더욱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